예, 한동훈 대표 오늘 부산을 찾아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의 발언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목소리 먼저 듣고 시작하시죠. 김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대할 때는 언제 어떤 거 올라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 그 역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 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하다. 누구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까? 말 그대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저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선거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만 다가오면 한동훈 대표가 올바른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총선 때도 조금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말했고,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또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 말했는데, 재보궐선거도 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저렇게 센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대통령실로서는 저 발언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진심이라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저러한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때까지도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때 저희 민주당이 진정성을 인정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는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영상이 지나갔습니다만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던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이렇게 오늘 마중을 나갔었죠. 밤 늦게 온 행사에서. 갈 때는 사실 배웅을 안 했었는데 올 때는 이렇게 마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는 1호기에서 내리고 있는 사진, 영상, 그리고 악수를 하고 지나가는. 제일 먼저 악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옆에 서 있는데 또 악수를 하고요. 짧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곧 독대가 있을 텐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요. 저렇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자,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발언 수위를 계속해서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입니다. 오해하고 계시네요. 국민들이 그러면 법과 원칙과 상식을 반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예,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건 김 여사가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사실상 기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의 발언. 또 오늘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발언까지 계속해서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 독대를 하면서 문제를 약간 건의하는 식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독대도 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벌써 3가지입니다. 활동 자제, 예. 그다음에 이 도이치, 그다음에 이 김 여사 주위의 인적 쇄신. 예. 저는 셋 다 아주 부적절하다 봐요. 아, 왜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특별하게 잘못한 게 팩트로 밝혀진 게 없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김 여사가 약한 꼴이 아니냐 이래가 이게 프레임을 씌워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공천 개입이든 이게 국정에 개입한 이런 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다음에 저 도이치도요. 오래전에 15년 전인데 이미 야당이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 새로운 증거 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저는 야당이 그런 부당하게 김건희 여사를 완전히 타겟해서 파상 공세를 펴고 있으면 이걸 방어를 하고 오히려 이제 이조 심판론이나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해 그쪽으로 총구를 겨누야 되잖아요. 마치 야당이 김건희 여사 공격이 근거가 있는 것처럼 오히려 김건희 여사 자제하시오. 그다음에 도이치는 국민이 납득하는 게 꼭 기소하라는 뉘앙스로 듣기잖아요. 본인은 그게 아니라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인적 쇄신. 그럼 제가 아는 대통령실의 대부분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전부 공적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거기에 김대남 씨가 녹취록에 십상시는 자기가 승진이 안 되니까
홧김에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녹취록 믿고 어떻게 십상시나 그렇게 봅니까? 저는 너무 야당의 김건희 여사 공격 프레임에 한동훈 대표가 방어는커녕 이렇게 동조하는 게 아닌가 이거 우려가 돼요. 한동훈 대표가 부화내동하고 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공범의 항소심 결과가 이제 뒤집히면서 새로운 얘기가 나왔다고 이제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명품백 받은 건 사실이지 않느냐. 네. 처벌할 조항이 없으니까 못한 것이 부적절한 건 아니냐. 그다음에 또 마포대교에 가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것도 대통령이 할 일을 왜 여사가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방어를 않고 왜 거기에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디올 파우치 같은 거를 받았다라고 한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걸 갖다 쓸데없이 받습니까? 그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받았으니까 이거 받은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더군다나 그 최 목사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아무런 검문도 없이 그냥 뻥뻥 뚫려가지고 이상한 거 가지고 들어와서 녹화하는데 그게 비서실이 대통령실이 완전히 뚫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렇게 탈탈 털렸는데도 이성윤도 그 기소를 못했더라. 그건 지금까지도 유효한데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주포인 손모 씨도 무죄였다. 이게 굉장히 범위적으로 큰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방조죄 항소심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법적 판단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일반 국민들은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0%대가 나올 지지율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일을 잘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밀린다. 그럼 모르겠는데 민주당 같은 그러한 상대 야당을 두고 그 대통령실이 20%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